여러분, 회사에서 매일 하시는 일 솔직하게 떠올려 보세요. 이메일 정리하고, 엑셀에 숫자 채우고, 보고서 양식 맞추고, 회의록 작성하고, 이 일들을 하는데 하루에 몇 시간을 쓰시나요? 2026년 3월 11일,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X 계정에 짧은 글 하나를 올렸습니다. 디지털 옵티머스, xAI와 테슬라의 공동 프로젝트, 6개월 내 사용 가능. 이 세 문장이 전 세계 노동시장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옵티머스가 하는 일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고 마우스를 클릭하고 키보드를 치는 AI입니다. 사람이 컴퓨터 앞에서 하는 모든 사무작업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이게 왜 충격적이냐고요? 지금까지 AI는 글을 써주거나 그림을 그려주거나 질문에 답해주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옵티머스는 다릅니다. AI가 직접 여러분의 컴퓨터를 조작합니다. 화면을 읽고 판단하고 실행까지 합니다. 세계 경제 포럼은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약 1,400만 개의 일자리가 순손실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옵티머스의 등장은 이 시계를 훨씬 더 빠르게 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프로젝트의 정체를 완전히 해부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디지털 옵티머스가 뭔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진짜로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는 건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디지털 옵티머스의 정체부터 파헤쳐 봅시다. 여러분이 테슬라 하면 떠올리는 옵티머스가 있죠? 공장에서 걸어다니고 물건을 나르는 그 휴머노이드 로봇 말입니다. 테슬라는 이 물리적 로봇 옵티머스의 3세대 모델을 올 여름부터 생산할 계획입니다. 가격은 대당 2만에서 3만 달러, 우리 돈 약 2,700만 원에서 4천만 원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죠. 2026년 내 약 15만 대 생산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머스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리적 로봇이 공장에서 육체 노동을 대체한다면 사무실에서 화이트 칼라의 일을 대체할 존재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디지털 옵티머스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옵티머스 로봇이 공장의 몸이라면 디지털 옵티머스는 사무실의 두뇌입니다. 하나는 손과 발로 일하고 다른 하나는 컴퓨터로 일합니다. 머스크는 이 둘을 합쳐서 기업 전체를 자동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옵티머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할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머스크는 이 시스템을 인지심리학의 개념을 빌려 설명했습니다. 인간의 사고방식에는 두 가지 시스템이 있다는 유명한 이론이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먼이 제안한 건데요. 시스템 1은 직관적이고 빠른 반응입니다. 길을 걷다가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생각 없이 피하는 것처럼요. 시스템 2는 논리적이고 깊은 사고입니다. 수학 문제를 풀거나 계약서를 검토할 때 머리를 쓰는 방식이죠. 디지털 옵티머스는 이 두 시스템을 AI로 구현한 겁니다. 시스템 5의 역할,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역할은 xAI의 거대 언어 모델, 그록이 맡습니다. 그록이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뭘 해야 할지 지시를 내립니다. 시스템 1의 역할, 즉 화면을 보고 즉각적으로 클릭하고 타이핑하는 실행은 테슬라가 개발한 AI 레이어가 담당합니다. 이 레이어는 컴퓨터 화면의 영상 데이터와 키보드, 마우스 입력 신호를 5초 단위로 실시간 분석합니다. 5초입니다. 여러분이 컴퓨터 화면에서 뭔가를 하면 5초 안에 AI가 그걸 인지하고 따라합니다. 기존의 RPA,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라고 불리는 기술은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반복 작업만 했습니다. 엑셀 A열의 숫자를 B열에 복사하라. 이런 단순 명령이죠. 하지만 디지털 옵티머스는 차원이 다릅니다. 화면의 변화를 스스로 인지하고 대응합니다. 예를 들어 회계 결산 중에 예상치 못한 오류가 뜨면 기존 RPA는 멈춥니다. 디지털 옵티머스는 오류를 읽고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실행합니다. 이건 단순 자동화가 아니라 자율적 판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런 기술을 만드는 게 머스크만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AI 에이전트 시장에서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엔트로픽은 컴퓨터 유즈라는 기능으로 AI가 직접 컴퓨터를 조작하는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오픈AI는 CUA, 컴퓨터 유징 에이전트라는 이름의 오퍼레이터를 출시했죠. 구글도 딥마인드의 마리너를 개발 중입니다. 와튼스쿨의 에단 몰릭 교수는 현재 AI 에이전트 분야에서 엔트로픽, 구글, 오픈AI가 공동 1위이고 xAI는 약 7개월 뒤처져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머스크도 이 분석을 인정하면서도 이렇게 답했습니다. xAI는 올해 안에 따라잡고 3년 내에 2등이 누군지 보려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필요할 정도로 앞서 나갈 것이다.
전형적인 머스크식 과장이죠. 하지만 이 과장 뒤에 있는 전략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디지털 옵티머스가 실제로 도입되면 기업의 돈은 어떻게 흐를까요?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직원 100명 규모의 중소기업을 생각해 봅시다. 이 회사의 연간 인건비는 얼마일까요? 한국 기업의 평균 연봉이 약 4,200만 원입니다. 100명이면 연간 42억 원이 인건비로 나갑니다. 여기에 4대 보험 사업주 부담금, 퇴직급여 충당금, 복리후생비를 더하면 실제 인건비는 약 50억 원에 달합니다. 이 50억 원이 회사 전체 매출의 30%에서 40%를 차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이 100명 중에서 사무직 비중을 약 60%로 잡으면 60명입니다. 이 60명이 하는 일을 크게 분류하면 데이터 입력 및 정리, 보고서 작성, 이메일 응대, 일정 관리, 회계 처리, 인사행정 등이죠. 맥킨지의 분석에 따르면 화이트 칼라 업무의 약 60%에서 70%는 반복적이고 규칙 기반인 작업입니다. 디지털 옵티머스가 노리는 게 바로 이 영역입니다. 60명 중 절반인 30명의 업무를 AI가 대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30명의 연간 인건비는 약 15억 원입니다. 디지털 옵티머스의 기업용 구독료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기존 RPA 솔루션의 비용을 참고해보면 직원 유명을 대체하는 자동화 비용은 연간 약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수준입니다. 30명분의 자동화 비용을 최대치로 잡아도 연간 3억 원입니다. 15억 원 대 3억 원. 기업 입장에서 연간 12억 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50억 원짜리 인건비 구조에서 디지털 옵티머스가 가져가는 건 3억 원이고 회사가 아끼는 건 12억 원입니다. 이 숫자를 보면 기업주가 디지털 옵티머스를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경영학에서 이걸 비용 우위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결과물을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다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반드시 채택해야 하는 전략이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디지털 옵티머스의 진짜 무서운 점은 사무직만 대체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테슬라에는 물리적 옵티머스 로봇도 있습니다. 머스크는 미래에는 옵티머스 로봇이 육체적 노동을, 디지털 옵티머스가 사무 노릇을 분담하는 하이브리드 체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완전 자동화, 풀 오토메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공장에서 사무실까지 기업의 모든 기능을 AI와 로봇이 대신하는 구조입니다. 머스크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은 전 세계에서 테슬라가 유일하다. 실제로 물리적 로봇과 사무용 AI를 동시에 보유한 기업은 현재 테슬라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잠깐, 여기서 냉정하게 따져볼 게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어두운 이면이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와 xAI 사이의 이해 충돌 논란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디지털 옵티머스의 진짜 맥락이 보입니다. xAI는 머스크가 개인적으로 설립한 AI 회사입니다. 테슬라와는 별개의 법인이죠. 그런데 테슬라가 xAI에 약 20억 달러, 우리 돈 약 3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옵티머스는 이 두 회사의 공동 프로젝트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2024년 6월, 테슬라 주주들이 머스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테슬라의 AI 인재와 자원을 자기 개인 회사인 xAI로 빼돌렸다는 겁니다. 더 흥미로운 건 머스크 본인이 2024년 9월에 테슬라의 xAI는 필요 없다, 테슬라의 AI가 더 크고 강력하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반 뒤인 지금 xAI와의 공동 프로젝트를 발표한 겁니다. 완전히 모순되는 행보입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주인 대리인 문제라고 부릅니다. 기업의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때 발생하는 구조적 갈등이죠. 머스크는 테슬라의 CEO이면서 동시에 xAI의 최대 주주입니다. 두 회사의 이익이 충돌할 때 누구 편을 들 것인가? 주주들이 바로 이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논란은 논란대로 지켜봐야 하지만 기술 자체의 파급력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디지털 옵티머스가 아니더라도 AI 에이전트의 시대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할 건 이겁니다. 내 일자리는 안전한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야근하며 보고서 쓰는 대리님들 계시죠? 매달 받는 월급이 약 35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이분이 하루에 하는 일의 60%가 데이터 정리와 보고서 양식 맞추기라면 디지털 옵티머스는 그 일을 연간 500만 원에 24시간 쉬지 않고 합니다. 또는 중소기업 경리 담당자분들 계시죠? 전표 입력하고 세금 계산서 정리하고
월말 결산 때마다 밤새는 분들. 이 반복적인 업무야말로 AI 에이전트가 가장 먼저 대체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콜센터 상담원 분들. 고객 문의에 응대하고 답변을 정리하는 일. 이미 많은 기업에서 AI 챗봇으로 1차 응대를 대체하고 있는데 디지털 옵티머스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상담 기록을 정리하고 관련 부서에 업무를 배분하고 후속 이메일까지 보내는 것을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이쯤 되면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의 창의성과 판단력은 대체 못하지 않나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화이트 칼라 업무에서 창의적 판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낮다는 겁니다. 맥킨지의 분석처럼 사무직 업무의 60%에서 70%가 반복적이고 규칙 기반입니다. AI가 이 부분을 가져가면 기업은 창의적 판단이 필요한 30%의 업무를 위해 소수의 인력만 유지하면 됩니다. 결국 100명이 하던 일을 30명이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70명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기술이거나 새로운 일자리입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기술적 실업이라고 부릅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노동자의 재교육 속도를 앞지를 때 발생하는 구조적 실업이죠. 흥미로운 건 이 현상이 역사적으로 반복돼 왔다는 겁니다. 산업혁명 때 수직공들이 기계에 일자리를 빼앗겼습니다. 그들은 기계를 부수는 러다이트 운동을 벌였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기계는 수직공보다 훨씬 많은 공장 노동자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일까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의 자동화는 블루칼라, 즉 육체 노동을 대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AI 자동화는 화이트 칼라, 즉 지식 노동을 대체합니다. 재교육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벨리오 랩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5년 사이 화이트 칼라 신규 채용 공고가 12.7% 감소했습니다. 반면 전기기사, 배관공 같은 블루칼라 직종의 연봉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기기사의 평균 연봉이 약 15만 달러, 우리 돈 약 2억 원에 달합니다. AI가 사무실을 대체하면서 오히려 AI가 대체하지 못하는 현장 기술직의 가치가 올라가는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대학을 나온 사무직이 블루칼라보다 연봉이 높아야 할 것 같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AI 에이전트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가장 주목할 만한 건 유럽연합의 AI법입니다. EU는 2024년부터 세계 최초로 AI 규제 법안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법은 AI를 위험도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합니다. 디지털 옵티머스처럼 고용과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AI는 고위험 카테고리로 분류됩니다. 이 카테고리의 AI는 투명성 보고 의무, 인간 감독 요건, 차별 방지 검증을 의무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반면 미국은 AI 규제에 상당히 느슨합니다. 연방 차원의 포괄적 AI법은 아직 없습니다. 머스크가 디지털 옵티머스를 이렇게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배경이기도 하죠. 규제의 빈틈이 혁신의 속도를 만드는 겁니다. 한국은 어디쯤 와 있을까요?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2030년까지 금융, IT, 법률, 제조, 4개 산업에서 약 10만 명이 AI에 의해 대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IT 개발자의 경우 생성형 AI 코딩 보조 도구의 확산으로 1인당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고용 규모가 약 45만 명에서 42만 명으로 3만 명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자, 이제 정리해봅시다. 디지털 옵티머스의 등장이 의미하는 건 단순한 기술 하나의 출시가 아닙니다. 물리적 로봇과 디지털 AI가 결합해서 기업의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를 동시에 대체하는 완전 자동화 시대의 서막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머스크는 6개월 내에 디지털 옵티머스를 사용자가 체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26년 9월경이 목표입니다. 이때 실제 성능이 공개되면 AI 에이전트 시장의 판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둘째, 옵티머스 3세대 로봇의 양산이 올 여름부터 시작됩니다. 디지털 옵티머스와 물리적 옵티머스가 동시에 시장에 나오면 테슬라의 기업가치 산정 방식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AI 로봇 회사로 재평가받는 거죠. 셋째, xAI와의 이해 충돌 소송 결과가 중요합니다. 주주 소송에서 머스크가 불리한 판결을 받으면 디지털 옵티머스 프로젝트의 구조 자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명확합니다. 첫째,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복잡한 상황에서의 판단력, 인간관계의 조율, 창의적 문제 해결. 이 영역은 당분간 AI의 손이 닿지 못합니다. 둘째,
AI를 도구로 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AI에게 대체되는 사람이 아니라 AI를 지휘하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디지털 옵티머스가 보고서를 쓰게 하고 그 결과물을 검토하고 방향을 정하는 건 여전히 사람의 몫입니다. 셋째, 투자자라면 AI 에이전트 생태계 전체를 봐야 합니다. 테슬라만이 아니라 엔트로픽, 오픈 AI, 구글, 그리고 여기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엔비디아까지 AI 에이전트 전쟁에 수혜를 받는 산업 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머스크의 디지털 옵티머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했습니다. 5초 단위로 화면을 분석하는 AI 사무원의 작동 원리를 파헤쳤고 기업의 인건비 구조에 어떤 지각 변동을 일으킬지 숫자로 추적했습니다. 머스크의 말이 항상 약속대로 실현되지는 않습니다. FSD 완전 자율주행도 몇 년째 지연되고 있죠. 하지만 방향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AI가 사무실을 점령하는 건 이제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디지털 옵티머스가 여러분의 업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직업과 함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런 AI 시대의 핵심 트렌드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변화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먼저 아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